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5일 경술 첫번째 기사 1434년 명선덕9년 동궁의 금 은그릇 도둑으로 한 이를 고소한 차송의 진위와 무덤을 판 김호인의 처벌 문제를 논의하다.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갔다. 도둑이 동궁의 금 은그릇을 훔쳐갔는데 귀생이란 자가 승정원에 고하기를 앞서 잃었던 그릇은 모두 소찬시의 한이의 집에 있습니다 하므로 즉시 사람을 보내어 귀생과 함께 수색하게 하여 금 9냥 중 은 4냥중을 찾아내게 되면 이를 핵실하니 귀생은 한이의 종 차송에게 들었다 말하고 차송도 그 정상을 숨기지 아니하므로 곧 의금부에 내려보내고 우승지 정분으로 하여금 의금부에 가서 의논하게 하기를 한이가 금과 은을 절취한 사실이 그의 종 차송의 입에서 발설되었으니 이를 청리하자면 종과 주인이 대변하게 되어 국법에 어긋남이 있고 수리하지 아니하면 국내 물건을 도둑질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여 법으로 의당 호되게 징치하여야 되겠는데 그 두 의논을 결단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모두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사건이 종 주인에게 관계되니 의에 있어서 청리하기 어려우니 그 훔친 금은을 관에서 몰수함이 옳겠나이다 하므로 영의정 황희 등을 불러 이를 의논하게 하니 황희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차송이 비록 직고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입에서 발설되었고 그 진상을 물음에 조금도 숨김이 없었사오니 관에 직접 고발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송육전에 의하오면 노비로서 가장을 고발하면 이를 받지 아니하고 고발한 자를 교형에 처한다 하였고 금을 훔친 정상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사오니 우선 주인에게 돌려 보내게 하시고 은은 법에 의하여 관에서 몰수함이 마땅하겠나이다 하고 맹사성 등은 의논하기를 차송의 발언이 만일에 마음에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면 법에 의하여 과제함이 과중한 듯 하오니 말감함이 어떻겠나이까 하고 금은에 대하여 의논은 황희 등과 같으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종과 주인이 대변함이 옳지 않다면 금은이 비록 1100정이 된다 할지라도 어찌 법을 굽히어 청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차송이 귀생에게 하였다는 말이 어찌 넌저시 부축이어서 그러한 것인지를 알며 귀생이 차송에게 물은 것 또한 어찌 타인에게서 듣고서 이를 따진 것인지 알겠는가. 다시 조사하여 추액하고 밝게 가려내게 함이 어떻겠느냐 하니 모두가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온당하옵니다 하므로 곧 정분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참문하도록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강원도 낭청 사람 안노가 그 아비가 죽어서 김호인의 아비 묻은 곁에 장사 지내매 호인이 외부 최유자와 함께 그의 종을 데리고 가서 몰래 그 무덤을 파냈으므로 안노가 관에 고소하니 유사는 도망하고 없어 호인만을 추액하였는데 사증이 명백하되 세 차례나 고신하였어도 오히려 실정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자만을 가리켜 그 뜻이 간악하니 발총의 율로서 논할 것이나 다시 고문을 더하여 공사가 귀일하도록 추국할 것이다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형조에 내려 추액하는 것이 어떻겠나이까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청리는 수리이고 말감은 가장 가벼운 죄의 차함이고 사증은 말의 증거, 고시는 고문이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5일 경술 두번째 기사 외방의 유행 전염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방문으로서 써서 주지시키도록 하다. 외조에서 전제하기를 외방의 진력을 구려하는 법은 가추 6전에 실려 있으나 그러나 수령이 구려의 마음을 쓰지 않을 뿐 아니라 구려하는 방법을 아직 다 알지 못하여 이 때문에 요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널리 의방을 초하여 내려보내서 경중과 외방의 집집마다 주지시키도록 하여 정성을 다하여 구려하면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할 것이니 나의 긍휼하는 뜻을 맞도록 하라 하였는데 그 방문에 이르기를 성해방은 시기와 열독을 서로 감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방문으로는 2시 한대 복록간 세냥을 세연 동자소변 3중전을 서로 섞어서 다리고 한 중전 반을 취하여 찌꺼기를 버리고 3번에 나누어서 먹되 아침마다 한 번씩 복용토록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장력에 걸리지 않게 한다. 또 시기장력 욕탕방은 복숭아 나무 지엽 10량, 백지 3냥, 백엽 5냥을 골고루 찢고 채로 쳐내어 산을 만들고 쓰는 매양 3냥을 가져다가 탕을 끓여 목욕을 하면 극히 좋다. 또 시기장약방은 복숭아 나무 속에 있는 벌레똥을 가루로 곱게 갈아 한 동중을 물에 타서 먹인다. 또 방문으로는 초시 한대 화추를 한 근을 술에 담가두고 항상 마신다. 천근방치 온병 불상연방은 3배로 만든 자루를 붉은 팥 한 대를 담아 우물 안에 넣어다가 3일 만에 꺼내어 온 식구가 27알씩 복용한다. 또 방문으로 솔잎 가루를 술에 타서 방촌시로 하루 3번씩 복용한다. 또 방문으로는 3배로 만든 자루에 콩 한 대를 담아 우물 속에 넣어 한 잠을 재우고 꺼내서 7알씩 복용한다. 또 방문으로는 한때 돌아가는 여역에는 항상 매달 보름날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 가지를 잘게 썰어서 넣고 물을 끓여 목욕한다. 경흠 양방으로 상한 영려의 한자리에 거처하여도 서로 관여되지 않는 방문은 내일 이른 아침에 세수하고 참기름을 코 안에 바르고 누울 때도 바른다. 창졸간이라 병이 없으면 곧 종이 심지를 말아서 콧구멍에 넣어 재채기를 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진력은 유행병 전염병이고 시기는 때때로 돌아다니는 유행성 전염병이고 복용간은 아궁이 바닥에 오랫동안 불기운을 받아 빛깔이 누렇게 된 흙이며 장력은 도끼로 인하여 생기는 열병이고 백지는 약재 이름이며 백엽은 척백나무 잎이고 산은 가루약이며 초시는 복근 두시이고 방총시는 중 숟가락이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5일 경술 세번째 기사 연세에서 동파까지의 역의 일수에게 봉족을 주어 보호할 것을 병조에서 아래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연세로부터 동파에 이르기까지 각 역의 일수는 사객을 영송하고 여러가지 자법이 갑절이나 무거우니 소재관으로 하여금 봉족을 주게 하여 완전히 보호하되 찰방에게 맡겨 검찰하게 하며 만일 마음을 쓰지 아니하는 고울이 있거든 그 고울의 향리를 일수로 채워 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6일 신해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6일 신해 두번째 기사 강의관으로 급제한 자를 제외한 나머지 7품 이하가 고강할 때 불통한 자는 엄히 다스리게 하다. 사역원 제조가 아뢰기를 강의관으로 급제한 자를 제외한 그 나머지 7품 이하가 읽는 것을 고강할 때에 불통한 자는 승문원의 이문생도 항령에 의하여 초달을 행하고 달로 살펴 고강할 때에 열흘에 한 3번 불통한 자와 영구를 칭탁하고 3일간 출근하지 않은 자는 그 차지를 가두고 연 4, 5일을 불통한 자와 영구를 칭탁하고 6일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은 자는 위에 아래여 과제하고 강의인이 결혼이 되었을 때에는 제조와 예조가 함께 의논하여 복을 임명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초달은 회초리로 볼기나 종아리를 때리며 차지는 각관의 사물을 맡아보는 사람이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6일 신의 세번째 기사 일방에 나가는 대수 인원이 계본을 올릴 때 주본에 능화지 껍질을 사용하지 말도록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일방에 사명을 띠고 나가는 대수 인원들이 계본을 올릴 때 주본의 의를 능화지를 사용함은 폐가 있을지언정 이익됨이 없으니 검으로는 이것을 제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7일 임자 첫번째 기사 진양대군 이유, 안평대군 이용, 안승선 등으로 자격 수차를 보게 하다.
도성지 안승선 등에게 명하여 장의문 밖에 가서 자격 수차를 보게 하니 안승선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신의 소견으로는 가하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하늘이 가물 징조가 있으니 물을 댈 만한 곳에 옮겨 배치하면 내가 마땅히 친히 가서 보겠다 하였다. 진양대군은 후일의 세조이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황해도 황주의 역학 훈도관을 관찰사가 포편토록 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황해도 황주의 역학 훈도관을 평안도 평양 의주의 역학 훈도 예에 의하여 관찰사로 하여금 포평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7일 임자 세 번째 기사. 금의 매매 문제로 기소된 한의와 본주를 기소한 차송 등의 처벌 문제를 논의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차송이 본주의 범한 것을 말할 때 조금 더 순금이 없이 하였사오니 이는 기생이 아무 까닭 없이 그에게 본주인을 배반하도록 달래서 꾀한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일찍 한의의 아비 보라지에게서 검을 샀다고 하는 두 서너 사람이 이제 이미 자수하였사오니 이들의 고장에 의하여 죄를 조사하여 취획함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건은 가벼이 운 듯하나 실상은 중하며 또 뒷날 응당 이로써 예를 삼을 것이니 가벼이 전환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고 이내 의정부와 제조와 예금부 제조로 하여금 회의하게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차송이 비록 자기가 직고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본주를 배반하려고 꾀하고 발언한 것이오니 마땅히 고본 주지전이라는 율에 의하여 논제하게 하소서 하고 금을 사들인 것을 고발한 고장에 의가에 추획하라는 일에 대하여는 영의정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금을 사고 자수한 자가 만일 차송이 발언하기 전에 있었다면 청리함이 옳사오나 차송의 말로서 보라지 부자를 가둔 뒤에야 와서 고발한 것이라면 이는 차송의 발언에 말미암은 것이오니 법으로 마땅히 수리하지 마소서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이 다 옳다. 내 마땅히 다시 생각하여 처리하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가뭄을 걱정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하늘이 가물 징조가 있어 내가 매우 염려하노라 하니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이 점은 연달아 비가 와서 자주 곡식을 적셔 주었으니 때로 말하오면 적당하옵니다. 만일 결실하는 때를 당하여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 해가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중군이 입직할 때 좌우군의 법칙을 경조해서 아뢰다. 취각서립도에 중군이 입직할 때에는 좌군은 동문 밖에 우군은 서문 밖에 서립하고 좌군이 입직하게 되면 중군 갑사 사위는 동문 밖에 우군이 입직하게 되면 중군 갑사 사위는 서문 밖에 서립하게 되었사옵니다. 그러나 중군이 입직하게 되면 좌우군 각 장수의 직문기가 동서문 밖에 서립하고 혹시 좌군이나 우군이 입직하게 되면 중군의 직문기는 남문 밖에 세우게 되므로 중군 갑사 사위는 직문기가 없어 관계로서 서립하는 것이 가하오나 그러나 취강령에 있을 재직문기가 없이 출령하는 자와 직문기를 보지 못하고 영에 쫓아오는 자를 모두 모욕으로 논제하게 되온즉 관기를 사용하면 합당하지 못하옵니다. 그러하온데 강모할 때는 중군이 나누어 갈라져 나가면 각각 3희를 썼사오니 이 예에 의하여 좌우군이 입직하는 날의 취각은 갈라져 나가는 중군에게 따로 직문기를 주고 아울러 장수 취각 서립도와 같이 명하되 좌우군이 입직하는 날에 갈라져 나가는 중군이 모두 동문 밖에 서립함은 합당하지 못하오니 좌군이 입직하는 날은 동문 밖에 서립하고 우군이 입직하는 날은 서문 밖에 서립하여 좌우군으로 하여금 제자리를 잃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8일 개축 네 번째 기사 김구경과 이해의 처벌에 관해 의검부에서 아래다. 직예문관 김구경이 일본 회례부사로서 정사 이해가 범한 것이라고 말을 엮어 위에 아래고 또 군량을 보충하는 돈으로 속향과 백철을 사서 사서로이 쓰고 진주와 금박과 은박을 사들였는데 이것은 진상하기 위하여 샀다고 이끌고는 말을 돌이켜 품질이 나쁘다고 바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사오니 유례 이하면 형장 100대에 도 3년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속장 100에 자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8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형제의 전제하에 노비를 마음대로 죽인 주인의 처벌에 대한 법규를 상정토록 하다. 속형전에 노비로서 가장을 고발한 자는 그 고소장을 받지 말고 처교하라는 법이 써 있으되 본주인으로서 함부로 노비를 죽인 자는 고발을 당하는 조목이 없는 까닭으로 꺼리는 바 없이 마음대로 때려 죽이니 매우 불가하였다. 또한 왕법에도 어긋나는 이제부터는 영락 13년의 왕지에 의하여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8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김영미은 금류에 대해 재개를 요청한 사안을 논의하다. 판중주원사 허조가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 죄를 범한 관리들에게 대하여 반드시 그 공사를 가려 그 벌의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게 하면 실로 좋은 법이요 아름다운 뜻이옵니다. 신은 이르기를 족성이 모이어 조사가 되고 조사가 모이어 조정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조사는 반드시 높이 대접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그 사죄를 범한 자는 저의 자작이온지라 비록 지극히 천하게 대접하여도 가하거니와 그 공조를 범한 자는 천자의 예로서 대접함은 불가하옵니다. 오늘날 검류 김영륜이 공죄로서 이제 묻 죄수들이 갇힌 옥에 한 가지로 얽매여 있어 국문을 받으러 끌려오고 가매 길에 모인 사람들에게 아마 성상의 마음에 반드시 미워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고 보이거니와 신의 생각으로는 영구히 쓰지 아니할 사람이라면 비록 천하게 대접하셔도 가하다 하겠습니다마는 만일 다시 쓰시라 하신다면 이처럼 천하게 대접하심이 불가하지 않겠나이까 하고 또 아뢰기를 이 백성이 일찍이 김제 군수로 있을 때에 못 도둑이 함께 일어나 사람들이 많은 환란을 겪어사온데 날이 이미 오래 지나서 백성이 하루는 포조를 풀어 모두 잡으니 그 고을 백성들과 여행자가 모두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백성의 공이 이와 같이 컸었는데 강하로 이임되어 관사를 지으려다가 이내 죄에 빠졌사오나 신의 생각으로는 그 정상과 그 죄가 가히 언론할 만한 것이라 하겠나이다 하고 또 아뢰기를 죄를 형조에서 입은 자는 아울러 조부와 함께 죄 안에 기록하였는데 신이 생각하건대 제가 지은 죄는 죄 안에 기록하는 것이 가하옵니다마는 그 조부야 무슨 죄로서 함께 죄 안에 올리겠나이까 엎드려 바라건대 깊이 헤아려서 재결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판원사의 말이 옳으나 그러나 대저 판원사는 인자로서 위주하는도다. 영륜이 범한 바가 사죄가 되면 그 증거가 명백한데 판원사는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알고 말하는 것인가?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인가? 검류의 사건도 역시 사죄에 가까운 까닭으로 내가 모두 함께 유사에 내려 그 정상을 추구하도록 한 것이니 누가 능히 이를 변명하게 되면 존대함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백상의 사건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염려한 것이 아니지만 그가 도둑을 잡은 숫자만을 상고하여 아뢰라. 죄를 지은 사람의 조부를 아울러 죄 안에 기록하는 일에 대한 말은 옳다. 마땅히 다시 법을 세워야 하겠다 하고 잠깐 있다가 또 하교하기를 영륜의 일이 명백한데도 판원사가 이를 말하는 것은 검류를 위하여 발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며 안승순이 아뢰기를 신은 감히 알지 못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동궁의 기명을 훔친 죄로 보라지 부자를 신창관노로 삼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보라지는 아들과 공모에 다시 내 탕의 보배로운 기명을 훔쳤사오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고 또 까닭 없이 치부하여 새 첩을 얻어서 아울러 기와집에 버려두었사오니 그가 공사의 재물을 도둑질하여 치부한 것이 의심 없습니다. 만일 전과 같이 놓아주시면 공사관이 또한 장차 그 배단을 받을 것이오니 먼 지방의 관노로 바꾸어 정함이 옳겠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보라지 부자를 아울러 신창 관노로 삼았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10일 을미우 첫 번째 기사 본주인을 고소한 종 차종의 처벌 문제를 논의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차송의 본주인을 배반한 죄는 대명률의 10악조의 노비가 가장을 모살한 죄와 우리나라 속전의 노비가 가장을 고발한 자는 그 고장을 받지 말고 처교하라는 것과 같사옵니다 하니 형조에 내려 의정부와 제주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16년 6월 1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1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봄 가을에 한 번씩 제조와 3군 도직무의 강서의 통달 여부를 평가할 것을 병조에서 아뢰다. 본주는 사무가 몹시 번거롭고 바빠서 3군의 군사와 성중 애마에게 새로 반사한 진술을 학습하는 일에 대하여 정밀히 고찰할 수 없사오니 거무로는 훈련관으로 하여금 해마다 봄, 가을 두 시기에 각각 한 차례씩 제조와 3군 도직무 일동이 강서에 통하였는지 불통하였는지 여부를 고시하여 그 성적을 본조에 보고하게 하되 통하는 자는 도 10을 주고 약간 통하는 자는 도 7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중 애마는 성중관 근시 수기를 맡은 관리이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1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외인 종무직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11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동서 활리논의 열병 앓는 사람에게 얼음을 줄 것을 예조에서 청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동서 활리논의 열병 앓는 사람들이 이제 한더위를 당하였사오니 그들에게 부순 얼음을 주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11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병조와 군기감 제조가 공장을 격리하고 인원을 증가할 조건을 아뢰다. 병조와 군기감 제조가 공장 등을 격리하고 인수를 증가할 조건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1. 이 앞서 본감의 장인이 800여 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300여 명에 불과하옵니다. 그 거간한 자는 사람을 청가하여 자기 대신으로 집어넣고는 도망하여 갔으므로 그 빈자리에 본번의 거인으로 그 결혼을 보충하소서. 1. 재색 장인이 많이 유사에 있사오니 본감으로 하여금 장인 거인을 배정하여 붙이게 하고 본감에 파견하여 녹관으로 작정하고 월가로 조작하는 일을 유후사에 전수하고 회계부에 기록하게 하옵소서. 1. 상의원과 공조와 주자서의 장인은 다른 역사가 없어 번을 나누어 일을 하게 하되 혹은 삼시의 요를 받고 혹은 두때의 요를 받으며 혹은 상직을 받기도 하는데 본감의 장인은 5일마다 서로 3번하여 입번하되 한때 요만을 받게 됩니다. 장인은 각각 날마다 일정한 맡은 일이 있지만 무시로 있은 체붕이나 나래를 전장하여 합니다. 여러 곳의 다른 역사와 기계를 구조할 때는 출입번을 막론하고 고역이 더욱 심한 까닭으로 그 중에 기술이 익숙하지 못하고 가세가 부강한 자는 일이 좀 쉬운 곳으로 되도록 주선하며 새로 소속된 자도 모두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상의원과 공조의 장인은 그 일을 긴급하고 완만함을 참작하여 인원수를 작정하고 그 나머지의 기묘하지 아니한 장인은 기축령 군기감에서 장인을 이정한 예의에 의하여 모두 뽑아서 경중의 각 관사로 이정하고 예방 각 고을의 공천 장인은 주장관으로 하여금 공한 노자로서 충수하되 만일 혹 부족하거든 양인 중의 교묘한 재주가 있는 자로 점차 보충하게 하옵소서.
1. 성공감, 상위원, 공조 등 각 관사의 장인은 번을 나눠 역사하고 있사온데 본감의 장인은 시급한 일이라 칭탁하여 위에 아래고 일을 시키는 일이 있사오니 이는 운당하지 못하옵니다. 그러므로는 신해년 수교에 의하여 위에 아래고 역사시키지 말게 하옵소서. 본감은 예로 작정한 월가 이외에도 잡사가 자못 많사오니 본감에 관계되는 잡물은 그에 해당한 성공감과 공조로 하여금 관리하여 조작하게 하옵소서. 1. 본감의 조영 노자는 다른 각사의 노자의 예와는 달라서 오로지 군기를 조작하기 위함이옵니다. 권례의 각색 차비와 제처의 자벽에 정하여 보내는 일이 지나치게 많아서 그 배단이 매우 크오니 기해년 이전의 예의에 의하여 다른 역사는 정하지 마옵소서. 1. 앞서는 여러 해의 기계를 영선함에 있어서 단지 거둥을 세울 때에만 그 결조의 일을 하였사온데 이제 와서는 기와와 단층에 이르기까지 또한 역사하게 하는 까닭으로 영선의 일이 끝난 뒤에야 역사를 파하게 되오며 또 산로야 제철을 조성함과 각처의 철물을 만드는 일로 인하여 재구시를 정지하게 하면 온당치 못하오니 기계, 철물 등의 일은 전례에 의하여 성공감으로 하여금 관장하도록 하게 하옵소서. 1. 궁장은 27명이니 13명을 더 늘리고 송목치는 20명이니 40명을 더하고 조각장은 9명이니 1명을 더하고 명류장은 3명이니 4명을 더하고 칠장은 7명이니 2명을 더하고 시통장은 1명이니 8명을 더하고 궁형장은 2명이니 2명을 더하고 악교장은 2명이니 2명을 더하고 고장은 6명이니 그대로 두고 노야장은 15명이니 10명을 더하고 조장은 9명이니 23명을 더하고 동장은 2명이니 4명을 더하고 전촉장은 13명이니 10명을 더하고 연장장은 6명이니 15명을 더하고 쇠장장은 24명이니 19명을 더하고 조갑장은 14명이니 29명을 더하고 주루장은 4명이니 16명을 더하고 고모장은 2명이니 6명을 더하고 두구장식장은 이제 다시 16명을 세우고 두구타조장은 이제 다시 20명을 세우고 답달장은 이제 다시 10명을 세우고 천혈장은 이제 다시 16명을 세우고 환도장은 2명이니 4명을 더하고 약장은 22명이니 10명을 더하고 마조장은 5명이니 5명을 더하고 염초장은 35명이니 그대로 두고 치조장은 35명이니 그대로 하고 주성장은 8명이니 4명을 더하고 소목장은 9명이니 11명을 더하고 쟁장은 2명이니 4명을 더하소서. 이상은 전에 있던 장인 293명에다가 장인 310명을 가속한 것이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이는 시치에는 뽑혔으나 아직 보직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고 산야로 제처는 풀무관 대장간 등을 말한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12일 정사 첫번째 기사. 해가 안은 붉고 가운데는 누르며 밖은 푸른빛을 띠었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12일 정사 두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12일 정사 세번째 기사. 홍주인 김길원 강표와 청량인 임효재 등이 효행이 있으니 서용하기를 예조해서 아래다. 홍주 사람인 전낭장 김길원이 유학 강표와 청량 사람인 학생 임효재 등은 모두 효행이 있사오니 아울러 서용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12일 정사 네번째 기사. 사복시와 상위원의 통속체제가 물란함을 승정원에서 아래다. 관사를 각각 설치하고 직무를 나누며 각각 통속이 있어 서로 물란함이 없게 하였사온데 이제 사복시와 상위원은 일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직접 위에 아래 오니 이는 특히 채통의 의의가 없사옵니다. 이제부터는 척지와 그 사 안에서 시행할 만한 세세한 일 이외에 크고 작은 행위할 일은 그 완급을 헤아려 혹은 위조에 보하고 혹은 승정원에 고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복시 상위원은
내수가 감장함에 출납의 일에 편하여 모두 짓게 하였었다. 또 정년은 위인이 재주가 있고 수단이 민첩한데 사법시 상의원의 제조가 되어 분경이 많기 때문에 성정원에서 이처럼 아뢰게 된 것이다. 분경은 뒤 흔들어서 고칩니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13일 모 첫번째 기사. 파제강 야인인 이만주 관하의 육아 간합이 서울에서 시위하기를 청한 것에 대해 논의하다. 파제강 야인 이만주 관하가 육아 간합이 관계부에 와서 고하기를 서울에 가서 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 하였는데, 이 보고가 오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처자와 재산을 버리고 나왔으니 모르긴 하지만 이만주를 배반하고 도망온 듯하다. 그대로 머물러 두게 하였다가 만일 이만주가 사람을 보내어 찾게 되면 주어 보냄이 어떻겠는가. 지금은 도망온 형적이 없으니 서울로 오게 하여 감산의 예의에 의하여 대우함이 어떻겠는가 하고 새 의정과 승문은 제조 등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14일 기미 첫번째 기사. 제주에서 우마를 도살한 죄에 대한 처벌 문제에 관해 병조에서 아뢰다. 제주는 땅이 좁고 인구는 많아 생활이 간과하여 소와 말을 도살하여 생계의 바탕으로 삼는 자가 자문 많고 장사치들이 왕래하면서 우마비를 무역하여 생활을 이어가는 자도 또한 많사옵니다. 이 때문에 도살이 갑절이 많아지고 번식하는 수요는 적사오니 이미 도살자로 발견된 사람은 지금 가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모두 찾아내어 육지로 내보내게 하되, 육지에 주인이 있는 사천은 각각 그 주인에게 보내고 평민과 공천은 땅이 넓고 백성이 드문 평안도 해변 각고울로 옮겨 안납하게 하며, 제주에 사는 천군은 범한 바의 도수를 따라 율문에 의하여 과제하옵소서. 본주인이 실정을 알고 고발하지 아니한 자와 알고도 금하지 아니하는 자는 노자는 육지로 내보내고 본주인은 과제하되, 찾아내서 육지로 내보낸 뒤에 금령을 범한 자는 안무사가 모름지기 즉시 추액하여 아뢰게 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 출륙한 자를 능히 고발하고 붙잡는 자는 상을 주도록 하옵소서. 한라산의 산상과 산하의 평지에 목양할 수 있는 곳은 모두 경작을 금하고, 이 앞서 장내에 기경한 땅은 비록 목장을 파한 뒤에라도 다시 경작하지 못하게 하소서. 목장 밖에 현재 경작하고 있는 땅도 사사로 자기가 목장을 쌓게 하고 묵은 땅을 경작하는 것도 검하여 목양을 넓히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14일 기미 두번째 기사. 파제강 야인으로 기여하여 신하가 되기를 원하는 자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다. 영의정, 황희 등을 불러 의논하기를 파제강 야인이 기여하여 나와 항복하여 신하 되기를 원하는 자가 가끔 있는데, 만일 그들의 원을 쫓아 받게 되면 저들이 반드시 뒤를 이어 와서 끊이지 아니할 것임에, 영로가 번거롭고 수고로울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대함에도 앞으로 그 배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파제강을 원래가 건주위에 매여 있어 그 사람들이 모두 중국 조정의 제재를 받고 있으니, 저들이 비록 항복하여 왔다가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먼저 내린 칙서에서 말하기를 각각 천도에 순종하여 이웃나라와 화목하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저들과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호하도록 하여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한 뜻이었다. 오늘날 저 사람이 혹은 와서 살겠다고 원하는 자가 있고, 혹은 자주 사인을 보내는 자도 있으며, 혹은 토산물을 바친 자도 있어서 그 왕래함이 의리를 사모하는 듯하나 중심의 진실함과 거짓됨을 아직은 감히 다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와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여 하나도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모두 받는다면, 저들이 장차 중국 조정에 공수하여 우리나라는 도망한 자를 부르고 배반한 자를 받아들인다고 할 것이 틀림없음에, 혹시 치규를 내려 그 사유를 묻는다면 앞으로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고안이 없게 하고자 하려면 마땅히 오늘날 이것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니,
위탕의 사유를 갖추어 중국 조정에 주달함이 어떠하겠는가. 만일에 주달을 하게 된다면 글로 쌀 것인가 말로 쌀 것인가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대체로 나오는 사람이 중국에 속한 것이라면 중국으로 돌려보내고 본국에 속한 것이라면 그의 친척들과 완전히 모여 살게 하되 그 나머지는 대접하기를 후하게 하여 본토로 돌려보내소서. 앞서 온 김사는 비록 본국인이라고 자칭하오나 그 정세를 보면 도망 온 사람입니다. 이미 그 거짓인 줄을 알고도 받아들여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진실을 온당하지 못하오니 역시 본 곳으로 돌려보내게 하면 저들이 중국 조정에 공수할 터집도 없어질 것이니 어찌 번거로이 주달하오리까 하고 의정 최윤덕은 의논하기를 여러 신하와 인원이 근사하옵니다마는 그 소관인의 공간을 받아가지고 와서 살기를 원하는 자와 이만주 3만 답신리 심타 남노 등이 자서 제지를 보내어 시위하고자 하는 자라면 그 전에 볼모를 바꾸든 법에 의하여 원하는 대로 허용하오면 피차가 서로 믿고 성식이 서로 통하게 되어 두 쪽이 다 편할 것이오니 그들이 무슨 연유를 가지고 중국 조정에 공소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선이 본국인이라고 자청하였는데 국가에서 이를 거짓이라 하여 돌려보내게 되면 진짜 본국인으로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장사 나오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본국인이 나오는 길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가칭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머물게 하여 본국인이 나오는 길을 열어주면 어떻겠는가.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면 황희는 아래기를 국가에서 김산을 머물러 두고서 옷도 주고 벼슬도 준 것은 본국인으로 여겼기 때문이온데 이제 온 야질다야 상합의 말에 김사는 내 동성 삼촌숙이라 하온즉 본국인이 아님이 명백하옵니다. 그가 사칭한 정실과 도망하여 온 자치가 드러났고 이제 이미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서 어찌 또한 본토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겠습니까 하고 병조 판서 최사강은 아래기를 본국인이라 하여 나온 자는 그 진위를 분별하여 거취를 정한다 하오면 저 사람들로서 본국인이라 사칭하는 자는 반드시 나오지 않을 것이요 진짜 본국인이라면 어찌 뒤를 이어오지 아니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선의 출처를 예조로 하여금 다시 핵실하여 아르게 하라 하였다. 공간은 공무이고 자서 재질은 아들과 사위와 아우와 조카를 말한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14일 기미 세 번째 기사 금은 사적 매매에 관해 논의하다. 위금부 제조 호조 등이 아래기를 지중추원사 유언지가 금을 사는 법령을 범하였으므로 본부는 그것을 몰수하기를 청하였사오나 주상께서 아직은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신등이 이를 생각하오니 국가에서 이미 금은 복납의 영을 정지하라 하였고 또 사사로이 서로 매매함을 금하는 금조를 세웠사오매 금은이 비록 진기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장차 소용이 없이 되므로 몰이하는 무리가 반드시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몰래 서로 감추어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 것이오며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금은대를 띠는 자가 부득이 장사꾼에게 살 것이옵니다. 그러니 유사가 법문에 의하여 취획하되 장사꾼은 사사로이 서로 방매하는 것으로서 과제하고 사대부는 분대를 만들고자 함이라고 원면되니 금은을 매매하기는 한 가지인데 혹은 죄를 주고 혹은 용서하니 진실을 온당하지 못하옵니다. 신등은 따로 한 법을 세워 금은을 매매하는 길을 열어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경드릉의 말과 같도다. 내 입법하던 처음에는 패단이 여기까지 이를 줄을 알지 못하면 아니나 잠깐 시험하고자 하였을 뿐이었는데 이제 백성에게 해로운 것이 이와 같고 법을 세운 지도 오래지 않았음에 다시 고친들 무엇이 어렵겠는가. 여럿이 의논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며 최사강이 아뢰기를 외국인과 더불어 몰래 서로 매매하는 자는 엄중히 금지하시되 본국인끼리 매매하는 것은 전례에 의하여 금지하지 말기를 바라옵니다. 하고 형조판서 정음지는 아뢰기를 사람들이 금은을 보배로 여기는 것은 이용하기 때문이옵니다.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엄밀히 하여
무용지물로 만들게 되면 백성들이 그것을 다른 나라에 팔지 아니할 자가 있겠나이까. 우리나라의 금은은 형체로 보아 장차 모두 외국에 수출될 것이니 전례에 의하여 매매하도록 허용하옵소서 하고, 여러 사람의 의논도 또한 같음에 임금이 말하기를, 근일에 법을 고치면 전에 영을 범한 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법을 고치기 전에 이미 죄를 받은 것이라면 그만이지만 다행히 이제 그 죄를 결단하지 못하였사온데 법을 고치는 명이 바로 나리게 되니 어찌 영이 앞서 범한 것을 가지고 죄 질 수야 있겠나이까 하며 임금이 이를 옳게 여기고 호주에 전지하기를, 지난번에 본조에서 아뢰기를 금은은 본래의 복용 중국 사신에게 지대할 기명, 조관의 품대, 명부의 수직, 사원부 자손의 귀고리를 제외한 민간의 사사로운 매매는 일체 금단하소서 하였으나, 그러나 품간의 품대, 명부의 수식, 사대부 자손의 귀고리는 부득이 통용하는 물건인데 민간에서 사사로이 매매함은 일체로 모두 금단하기는 진실로 타당하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전례에 의하여 금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14일 기미 네 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에 평안도 이상 강계 등지에 나온 야인은 올려보내지 말 것을 명하다. 평안도 이상 강계 평양 등지에 나온 야인은 모두가 한결같이 공간이 없으니 식량을 주고 타일로 돌려보내고, 또한 이제부터는 소관인의 공간을 받고 와서 살기를 정원하는 자와 숙배한 뒤에 돌아가는 자는 상송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나머지는 아울러 올려 보내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1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강상부 등 사신이 중국 내관과 사적인 대화를 한 죄로 처벌받다. 진응사 정발 통사 강상부 서장관 백효삼이 북경에 나아가 예고를 하니 우리나라의 화자 정선이 상부를 보고 울면서 말하기를, 사부께서 오셨습니다 그려 하였는데, 상부는 우리나라에 있을 때 일찍이 화자들에게 한어를 가르쳤고 정선도 본국에 있을 때 또한 그에게 배운 까닭으로 사부로 칭한 것이었다. 상부도 울면서 서로 말하였고, 상부의 첩 종제가 집찬비로서 중국에 가서 있었으므로 상부가 그의 안부를 물으니 정선이 죽었다고 말하고는 정발을 보고 말하기는, 그대는 본국의 사금임을 내가 알아보겠다 하였다. 정발 등이 다시 돌아와 정선을 만나 서로 말한 일을 아뢰지 아니하였는데, 진흥사의 종행자이던 장행이 이를 아뢰게 되어 정발 등을 의금부에 내려 아뢰지 아니한 죄를 다스리니, 상부는 장일백을 속바치게 하고 정발은 공신의 후손이므로 죄를 면하였으니, 효삼은 감찰관으로서 능히 방지하지 못하고 상부 등으로 하여금 중국에 들어가 내관과 서로 대화하게 하였으므로 장 60을 속바치게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1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성천에 폭우가 내려 산이 무너짐에 남녀 4명이 압사하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15일 경신 세 번째 기사, 판제준 목사 박안신이 처의 병으로 면직하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지 않다. 그 계략은 처가 병으로 죽게 되었고 신은 본래 오활한 선비이므로 적에 대응하여 재승할 방략도 없사오니 직임을 면하기를 청하옵니다 하였으나, 임금 말하기를, 내 어찌 경이 유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임명하였겠는가. 처의 병이 낫거든 직임에 나오라 하였다. 당시 모두가 외방에 서용됨을 싫어하였는데 제주는 또한 바다 밖의 전력에 있는지라 더욱 꺼리는 바이었다. 이제 박안신이 처의 병을 칭탁하고 사직하려 하며 사람들이 많이 이를 거르게 여겼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1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외인 등 호구 원조신 윤 등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1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함길도 영흥부에서 산이 무너져 남녀 2명이 압사하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1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함길도 경원 영북진에 개설한 내참의 영리 마피를 그도의 군호에 수를 헤아려 정속해 하다.
경주에서 아래기를 함길도 경원 영북진에 새로 설치한 내참의 영리와 마필을 거도의 군호로서 수를 헤아려 정속하도록 하시되 평안도에 합하여 배속한 예에 의하여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18일 개행. 두 번째 기사. 함길도 안변고운과 평안도 성천 양덕 등 고을에서 산이 무너져 남녀 25명이 압사하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1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햇누리가 희미하게 졌는데 안은 다망색이고 밖은 담백색이었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1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외인 원희가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1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제주 진도 등 남해안 섬들의 외인에 대한 방어 대책을 인수부 소윤 이길배가 상서하다. 인수부 소윤 이길배가 상서하기를 제주는 토양이 보호하여 갈마들여 묵혔다가 다시 갈고 종자를 뿌려야만 가을거지의 희망이 있사온데 오늘날 사람은 많고 땅은 좁아 비록 풍년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해체, 상수리 등의 물건으로 겨우 살아가게 되옵니다. 또 본주는 종래로 말을 생산하는 곳이오나 목양할 빈 땅이 적사온데 진도로 말하오면 토승이 기름지어 부권의 주민이 왕래하면서 논밭을 갈고 있는 것을 전혀 막아내지 아니하면 온당치 못하오니 백성을 이사시켜 더 들여보냈고 굳게 방어하면 실로 만전히 개책이옵니다. 제주의 인민을 추수하여 들어가 살게 하옵고 전세는 한결같이 거제의 예의에 의하여 감생하여 고르게 두오며 고르게 거두며 혹 한 마을에 4, 50호 혹 2, 30호를 거지행에 따라 거주하게 하되 각각 서로 바라보이는 곳에 목책을 만들어 배치하여 첩첩이 목책 가운데서 모여 살게 하고 밤이면 징을 치고 각을 불면서 마음을 써서 순시하게 하고 낮이면 봉화와 해망을 거늠하게 하며 색장을 선정하여 항상 고차를 더하게 하여 울타리로 삼으소서. 해진군은 도로 섬 가운데에 설치하여 지군사로 하여금 수군을 겸임하게 하고 병선은 그 남면에 정박하여 세우되 비거도선은 그 요해처에 흩어서 정박하게 하여 부루에 대비하도록 할 것이며 또 섬 안의 거민이 안압하는 겨를에 섬에 가까운 각 고을의 신백정 한량 자재와 여러 섬의 영간 등의 무리를 모두 성군으로 정하옵소서. 어란 해문은 멀리 떨어져 있어 방어가 불긴 하오며 삼내도 인즉 도해는 성군의 내왕이 용이하지 아니하옵니다. 그러나 제주의 내왕의 바람을 기다리고 피하는 곳이 없고 또한 진도를 남북으로 환히 서로 바라보아 서로 순치가 되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여러 섬은 외적이 오는 길목이 되는 요회지였고 또 배가 정박한 곳으로 바람이 막히고 땅이 광활한 데다가 또한 경작지가 기름지오니 어란량의 병선을 옮겨 정박시키고 dom한원을 차정하고 병선을 더 설치하여 밖의 호위로 삼게 되오면 비단 진도뿐만 아니라 근처의 각 포구에도 외적이 침략할 수 없게 되옵니다. 제주에서 다달이 나아가 상륙하는 사람과 새 고을의 수령, 별상 등이 이 어화도와 갈두도 등의 처에 하륙하면 상거가 60리 오매 해진군에 전보하는데 만일 제때에 미처 오지 못하게 되면 기복말을 띄워 보내게 되므로 부득이 민가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죽반, 초료, 마피를 모두 민가로 하여금 자비하여 치러내게 하니 그 배단이 적지 아니하고 또 해진군은 해변과의 상거가 멀리 떨어져 만일 적변이 있는 때는 군간이 미처 가구하지 못할 것이 틀림이 없사옵니다. 남현으로 말하오면 위탕에서 말씀한 하륙처와의 상거가 30리도 미만이어서 지응하기가 편하고 해변도 매우 가까워
방어하기도 역시 편하옵니다. 외적으로 인하여 간무를 패하고 해진군에 합하여 붙여 싸우니 이제 현감을 다시 설치하도록 하고 하선하는 근처에 여숫과 양식을 쌓아두고 항상 고찰을 더하여 그 패단을 없애도록 하고 수성군을 더 정하여 비록 농사딸을 당하더라도 상하번으로 나누어서 항상 돌려가며 공전을 연습하도록 하여 변방의 환란을 구하게 하옵소서. 만일 민호가 부족하며 영암에 속한 고을인 송사, 신립이 본군과의 상거가 100여리이니 대체로 요역과 환제를 받아낼 때에 왕래에 배단이 있사오나 해남과는 상거가 30리나 못되오니 위의 두 현을 해남에다 떼어 붙여서 땅을 더 늘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승평한지 오래되고 외노들도 신복하여 경상도와 전라도 각 포구의 깊은 곳에 인구가 날로 번성하여 별같이 벌려있고 바둑돌을 늘어놓은 듯이 빽빽하게 있어 그 안에 스스로 나고 저절로 자라옵니다. 비록 그러하오나 대마도는 땅이 좁고 사람들은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과 다름이 없는지라 비록 성화에 복종한다 하더라도 뒷날에 표절할 환란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그런데 바다를 따라 흩어져 사는 민가의 홀로 방의 준비가 없사오니 편안할 때 안심하여 위태로움을 잊지 말 것이니 위급할 때를 당하여 후회해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옛말에 어긋납니다. 각도 해변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에서 병선을 정박하여 세워두고 이 밖에 해변으로부터 깊이 들어가 육지에 이르기까지 각각 30리를 한도로 하여 그 지세에 따라 각 마을에 목책을 만들어 그 안에 모여 살게 하되 수호하기를 위탕해서 말씀한 대로 시행하고 수령이 불시로 고철하게 되오면 외적이 한꺼번에 많이 침입하였다면 일이 다르겠지만 쥐 같은 좀도둑은 봉화를 보고 진과 각소리만 듣고도 그 준비가 있구나 의심하여 들어와 침략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하륙한 도둑이 있다면 각 마을 각 목책에서 서로 환란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병조에 내려 마련하여 아뢰게 하였다. 해망은 바다의 망을 봄이며 기복만은 짐을 싣는 말이고 여수군 여관이고 봉군은 해진군이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16년 6월 19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제주에 목장을 쌓은 것과 관련하여 고득종, 장, 우량 등을 처벌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예조참의 고득종은 제주에서 생장하여 마피를 변식시키는 일을 깊이 아우나 어루만져 사랑하여 주시는 성상의 은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제 몸만을 이롭게 할 계교를 품어 민폐를 침착하고 목장에 담을 쌓는 것이 가당하다는 이로써 아무사 장유량하기에 일찍이 탁의 말을 하오매 장우량은 아무사로 편백되게 그 지방 토호가 제 이익을 위하여 하는 말을 고지 듣고 목장을 쌓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거짓 편한 곳이라 아뢰었사온데 상호군 박호문이 명을 받들어 그 목장을 쌓는 것의 편의 여부를 살폈사오나 이를 자세히 살피지도 아니하고 망령된 말로서 계달하였사오니 모두가 아울러 부당하였사옵니다. 비록 사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외방으로 내쳐서 뒤오는 사람을 징계하시기 바라옵니다. 하니 명하여 고득종, 장우량의 직임을 파면하고 특히 박호문의 죄만은 용서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19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호간 목장의 말 두 필이 벼락 맞아 죽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20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장사를 보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20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성리학의 여러 책을 큰 글자로 간행하여 반포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지 않다. 도승지 안승선이 판중주원서 허조의 말로서 아뢰기를 1. 옛날에 사마 옹공이 한밤중에 의관을 단정히 하고 앉았더니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으며 옹공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나라 일을 생각하고 있노라. 천재의 마음은 곧 사람의 마음이라 요순이나 도인이 처음에는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 합니다. 밤새도록 생각하니 지난번에 중국에서 온 사신이 이기가 평안도에 들어와 도사 조국관에게 묻기를 이 땅은 어찌하여 쑥밭이 되었소 하며 극관이 대답하기를 인민이 산골짜기에 모여 사는 까닭으로 길가는 쑥밭이 된 것이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기가 어찌 인물의 쓸쓸함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임자년 겨울에 파저강 야인들이 김자 환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틈이 생겨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평안도의 백성이 적지 않게 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온 야인 김선은 본래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근각을 묻지 않고 본토로 돌려보내어 저들과의 헌단을 끊어 평안도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시기 바라옵니다 하고 1. 대체로 사람은 부모가 낳고 임금이 기르는 것이니 임금의 은혜가 중하옵니다. 성리군서는 전려환 그리우나 좌핵이 가늘고 작아서 늙은 눈에 보기 어려우니 원컨대 큰 글자로 가명하기를 명하시어 늙은 눈에 보기 편하게 하시면 노신들이 길이 성은을 잊겠나이다고 하였습니다. 한 임금이 말한 것이 모두 옳으나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며 하필 한 가지 일의 득실로 국가의 형세가 달렸다고 하겠느냐. 오늘날 김선을 받아들였다고 해 곧 내일의 야인들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침략해 와서 해를 입힌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성리군수는 비록 전료하다고 할지라도 어찌 성리대전보다 더 하겠느냐. 일이 한가할 때 간행하도록 하여 반사하겠다 하였다. 도인은 길 가는 사람이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20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유서를 위조하여 노비를 가로챈 죄와 관련하여 이맹진, 김숙검 등을 처벌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고지 안성군사 이염이 아들이 없이 천령 안에 있는 향리의 딸 선비로 첩을 삼았는데 잉태하게 되자 염이 기뻐하여 말하기를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천석이라 하겠다고 하였더니 과연 아들을 낳았으므로 천석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염이 그때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였으므로 부처가 일어나 종으로 하여금 천석을 앉게 하고 사당에 나아가 보였습니다. 다음에 염이 죽으니 염의 조카인 이질, 윤자견, 윤미견 등이 염의 유서를 위조하여 노비를 염의 처 권씨와 이질, 윤자견, 윤미견, 윤자견, 누이인 참판, 이맹진, 찰방, 김숙검 등의 아내에게 나눠주고 선비가 평일에 불순하였다는 정상을 들어 극론하고는 천석을 베어 가지고 난 달을 계산하여도 역시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윤자견 등이 이맹진의 첩의 집에서 모여 유서를 위조하여 싸운데 그 위조한 일이 사전에 있었으므로 죄를 주기 어렵사오나 천석을 이 염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 죄는 사후에 있으므로 자견 등은 율에 의하여 장 90에 도 2년 반에 해당하였고 권씨는 종범으로 장 80에 도 2년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씨의 죄는 비록 가중할지라도 가늠한 일이 아니므로 이를 장칠 수 없으니 도와 장을 모두 속바치게 하고 이맹진은 대신이니 비록 그 문서가 첩의 집에서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아내가 노비를 받은 예가 있은즉 무슨 낯으로 조정의 반열에 쓰겠느냐. 직첩을 거두게 하고 김숙겸도 아울러 직첩을 거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20일 얼추 네 번째 기사 도염서 영 이희신의 방자한 행위와 종 개출을 속량해준 혐의 등으로 사헌부 권준이 아래다. 도염서 영 이희신이 고신이 일찍이 본부에 왔사오나 그가 험절이 있다 하여 재차 석양하여 내지 않았습니다. 대개 희신이 그전 이름은 사문이온데 그전에 장흥고 직장으로 있을 때에 장흥고 여종을 번간하여 일이 발각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끝내 능히 변명을 못하였고 곧 사문이란 이름을 고쳐 희신이라고 하였으니 그 허물을 덮어 감추고자 한 것으로서 이미 그릇된 일이고 또 언진현의 수령으로 있을 때에도 이웃 고을의 장기 개추를 사랑하여 관아 안에서 데리고 살았으므로 고신을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듣잡건대 희신이 자기의 여종을 거짓 첩의 아비인 임길양의 종으로 삼고 개추를 속량하게 하였사온데 임천수령 이속은 실정을 알고도 속량을 허락하였사오니 법을 받드는 뜻에 어긋났습니다. 충청도에 이첩하여 이속에게 속량을 허락하여 준 이유를 물었더니 본도에서 회복하기를 희신이 개추를 데리고 세울에 산다고 하옵기에 신등은
희신이 개주에게 사랑에 빠져 정처를 소박하였나 하여 희신의 여종을 불러 그 사유를 물었더니 그 여종이 말하기를 개주가 사기 항할이기 때문에 다투다가 정씨를 능멸하고 침범하였다 하므로 군문하지 않을 수 없기에 그 실상을 군문하고자 하였더니 희신이 그의 아내 홍씨로 하여금 고장을 들어 허물을 본부에 돌리고 말하기를 풍문은 용언하는 것이고 사전의 일은 묻지 않는 것인데 어찌하여 군문하는가 하고는 조목을 들어 공공연히 말하오며 신등이 외람이 법관이 있음이 언당하지 못하오니 혐의를 피하는 것이 옳을까 하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혐의하지 말고 추고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20일 을지국 5번째 기사 각도의 섬에 의원을 보내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2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현무리가 졌는데 안은 담황색이고 밖은 담백색이었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2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